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 비확산 조약입니다. 5나라가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1조 원 정도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5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1조 원이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섭나요? 제재가. 가장 좋은 건 사실 북한의 비핵화일 텐데 이거는 가능하기 힘들겠죠? 비핵화는 denuclearization인데 굉장히 추상명사, 철학적이고요. 거긴 철학 필요 없어요. 물리적인 게 필요해요. 핵무기 제거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목적 필요한데 애매한 비핵화가 뭐죠? 핵이 없는. 근데 벌써 핵화가 됐잖아요. 우리는 비핵화 핵화 없어요. 그런데 거긴 했잖아요. 북한이 그만둘까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되다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민주당, 공화당, 보수, 진보 다 안 되니까 이제 중간 단계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나요? 그건 식상한 거죠. 뭐냐면은요, 트럼프가 하던 그런 거죠. 일부 핵 영변, 예를 들어서 그거 전부 폐쇄해버려. 그럼 우리가 제재 좀 풀어줄게. 그건 뭐냐면은요, 이제 할 수 없다. 북한은 사실상 9번째 핵 보유국이다. 디팩토라는 언어가 있어요. 사실 핵 보유국 맞아요. 왜냐면 지금 50기, 근데 아산하고 저를 찾아왔던 그 랜드 연구, CIA, 미국 중앙정부 합동으로 했던 그 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50기가 아니고 100기, 그리고 곧 200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250기까지 가겠죠. 250기는 상징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작가님? 왜 250이냐? 250개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쏠 수 있는 양인가요? 대도시 개수. 전 세계를 다 할 필요 없어요. 대도시만 때리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 지난번, 물론 이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지만 방사포가 됐건 보세요. 발사 각도가 6개쯤 되면은요, 우연이 아니고요. 다 달라요. 대한민국 6개 대도시. 읊어보실까요? 작가님?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강주, 계룡산. 계룡산. 그 대전에. 거기 군대. 맞아요. 대전 사실 2군데거든요. 유성은 원자력 연구원이 있으니까. 국방연구원. 그리고 계룡대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겠지만, 그렇게 벌써 이제 ICBM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각도를 맞추고 있다니까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세계 대도시. 그게 250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250기 갖고 있다가 지금 느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250기 있다가 400기, 이제 곧 1000기 넘을 겁니다. 북한도 거의 100기, 곧 200기, 한 5년쯤 되면은요, 그게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럼 몇 기가 있느냐? 전체 다 합하면은 뭐 좀 말씀드리기 싫지만 5,000기 넘고 7,000기 가까워요. 핵무기가. 사실은 10,000기예요. 넘어요. 거의 다 러시아, 미국인데 따끈따끈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플루토늄 된 거는 오래 갖고 있으면 불발 가능성이 높아져요. 스스로 239가 중성자 하나 더 해가지고 240 되버리면 그게 조금 방해 역할을 해요. 폭발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따끈따끈한 게 각자 하면은 약 2,500기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하진 않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합해서 전체적으로요. 그럼 이게 아까 세계 대도시 250기 곱하기 10개죠. 그러니까 저는 늘 세계를 10번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 전 세계를 초토할 필요 없습니다. 거점만 하면 돼요. 그럼 저절로 불능화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상상하기 힘들지만 6개 대도시 초토화돼요. 그럼 우리 기능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김정은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점령하러 들어오니까. 미국은 그때 점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패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권은 없지만, 이건 그래서 핵무기는 어떤 외교적인 거예요. 군사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정치 외교의 무기죠.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핵이 없었다면 정말 뚱뚱한 볼품없는 동양 남자였겠죠. 근데 왜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김정은을 볼까요? 왜 세계인들이 김정은을 볼까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좀 조폭 용어 같지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 두목처럼. 그렇죠? 그걸 가지려면 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때늦게 자체 핵무장을 했어야 되는데 올라프 숄츠가 지금 안달이 나 있는데 너무 늦었어요. 벌써 거기는 탈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도 다 끊겨 못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늦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일본처럼, 또 대만처럼. 대만을 잘 모르는데요. 대만도 일본 못지 않습니다. 기술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장죄스라고 하는 그 장개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진구, 장경국, 총통 때 부자지간이죠.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장모라고 하는 또 첩자가
미국에 도망가 버린 바람에 전부 무산돼 버렸죠. 그래서 그 장경국, 장진구어통, 총통이 화병이라고 해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사흘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세목에 관심을 받고 사실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단 하나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몇십 기 정도가 아니고 몇백 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외교적으로는요, 전 세계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그 무기를 쓸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은 위협은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억제용이지만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무대에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도 더 화려하게 등극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만약에 핵을 가지면 그래도 북한과도 어쨌든 북한이 또 핵을 쏠 수 없는 이유가 생기기도 하는데 미국이 그거를 반대하는 또 다른 뭐 이유 같은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은요. 그냥 제가 추측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요. 미국은 비확산 조약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내연남불, 내가 안 하면 연애고 남이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 비확산 조약입니다. 다섯 나라가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갖고 있고 시험할 필요도 없고 계속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눈치 봐서 언제든 지하 실험도 준비돼 있고 근데 남이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강대국의 논리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패권주의예요. 이거야말로 패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패권주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나타나니까 미국이 다시 그래서 이거 그리고 특히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포위대응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호주하고 뒤에 저 멀리서 이렇게 또 구암, 사이판도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한국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우산 씌워줄게.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너희가 우리 재래식 무기 재고 좀 털어줘. 전투기 좀 많이 사주고 폭격기 좀 많이 사주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그게 엄청난 수출이거든요. 저는요 1조 원 정도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원시적이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5기 정도 만들 수 있어요. 1조 원이면은요 부가세 빼고요. 저는 애국자니까 하면 1천이 되겠죠. 1천억이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국방 예산 아세요? 전체 예산은 600조죠. 1년에 50조 가까이 됩니다. 10%거든요. 그거에 2%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산에 덜 기대도 돼요. 그래서 물론 합니다만은 우리가 방위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주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당장 재고 정리할 나라가 애꿎은 나라가 큰 우리가 우리는 대지주의니까요. 유일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하마스, 후티, 반군 달라요. 중동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현장이에요. 단지 우리가 휴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쟁이 아닌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그 첫 번째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거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같이 하는 애들 여러 가지 이유가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세뇌당해 있습니다. 군 장성도 마찬가지고 핵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원자력은 한미 원자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꽉 묶여 있어. 우리는 원자로는 만들지만 해결로 만드는 건 또 못해요. 꽉 묶고 났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 눈치만 슬슬 보는 거라서 어찌 보면 좀 비굴하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섭나요? 제재가? 아니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적화 통일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까 전에 이미 핵무기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확장 속도 지금에 유지한다면 2035년경에는 약 1,500개까지 실전 배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1,100몇 개까지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중국이 느낀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중공, 공산주의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게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이게 다 돈이란 말이죠. 하나 만드는 조금 과장하면은 500억 내지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10개면은 1조죠. 그렇죠? 쭉쭉 기하급수적으로 100개면은 10조, 100조. 이때까지 못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미국 패권에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값 그리고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그게 시진핑이 볼 때는 핵무기다. 최종 병기다. 그러면은 무시 못할 거라. 이 몇백 기, 여태까지는 200~300기였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미국이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여타 나라들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 정도로. 미국이 영국, 프랑스, 영국은 조금 어머니 나라일 수는 있지만 별로, 그렇죠? 독일, 그래서 유럽이 뭉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은 뭉치려고 하는데 뭉칠 데가 없잖아요. 일본하고 뭉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강 전략, 핵 자강,
전략을 택한 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때 허리띠 졸라맸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직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제 중국도 점점 알리바바 같은 이런 이제 따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신을 얻는 거죠. 그걸 이제 핵무기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기타도 한다면 근데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착한 민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선하죠. 사실 한국은 거의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고려는 때는 있었습니다. 기마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신라처럼요.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고구려의 그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삼국통일부터. 그게 약간 살아난 게 고려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되면서 다시 또 위험에 사라져버렸고. 그러니까 어떤 그 전투정신, 기마정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몽고인이거든요. 언어도 그렇고요. 일본하고 종족이 다릅니다. 중국하고 다르고요. 오히려 몽고하고 비슷해요. 언어를 보면 알거든요.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에 속합니다. 진화 아니에요. 일본은 중국과 그냥 조각 붙여다가 하는 거고요. 우리는 독립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기마민족이, 지금 이제 농경민족이 된 거라고 보면 되죠. 이제는, 뭐랄까요. 전자민족 또는 정보민족이 된 거라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절대 그 기마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 좋죠. 경제. 그렇지만 먼저 우리는 안보를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보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반면 교사해야 된다. 올라프 숄츠를 보세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기 미국 전술핵, 독일 전투기가 실을 수 있습니다. 독일 폭격기죠. 엄밀히 말하면요. 요즘은 이제 전투기도 실어요. 정확하게. 저는 전폭기만 실었는데요. 폭격기만. 근데 지금은 늦었죠. 근데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어느 구석에선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핵무기 파괴력과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핵에 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선담 한마디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핵이라는 건 사실은 인문적이거든요.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인문핵이라는 용어를 요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양 철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자주국방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 이런 게 있어요. 색즉, 시공, 공죽, 시색.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요. 조금. 그러니까 비어있는데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는데 비어져 있다. 저는 그래서 핵즉, 시공, 공죽, 시핵. 남이 볼 때는 비어있지만 어딘가 우리도 우리 나름의 보이지 않는 핵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은 아니지만 올해 내에는 돼야 됩니다. 내년으로 가면 너무 늦습니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2006년 1차 실험 때부터 목이 터지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준비는 해야 된다. 핵즉, 시공, 공죽, 시핵. 그런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한미연합이 이제 같이 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 한국의 힘만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요. 무조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큰 청구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국방비 부담하는 거예요. 1조 원 정도 넘습니다. 10조 원 규모죠. 자,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석에선가 어느 지하 벙커에선가는 이 노력이 있어야지 이게 국가다운 국가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거는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는 언젠가 다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핵무기에 꼭 대응할 수 있는 우리도 핵을 좀 가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핵과 방사능 관련된 콘텐츠 한번 만들어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서균열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